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한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원금 보장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금 보장 이런 거 하늘 아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마진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애초에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에 화폐 가치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은 화폐를 매년 시장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은행 예금에 그 원금 보장이라는 그 이름 아래 맡겨놓는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길을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금하지 않습니다. 그 예금이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매달 신용카드 그런 거 처리하는 거, 생활비 이런 거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자산을 지키거나 아니면 돈을 불려가거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무언가 그 자산을 사야 됩니다. 가격이 변동하는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을 해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과 달리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이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좀 하락장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마이너스가 커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변동성이 정말로 너무나 두렵고 힘들다면은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 즉,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조금 사게 되는 것이고, 그죠?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는 좀 더 많이 수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평균치에 도달하게 되겠죠. 수익률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점에 TQ 평단가는 낮은데 수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분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대량으로 몰빵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그 사람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상승했을 때 금방 팔아먹고 나간다 이 얘기죠. 몰빵 투자를 했다는 것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원했기 때문에 몰빵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결국 그거는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떤 평단가가 낮고 수량이 많다고 해서 부러워할 게 없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꾸준하게 매입한 사람은 평단가가 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돈을 벌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00m 운동선수입니까? 아니면 마라톤 선수입니까? 자, 100m 운동선수의 그 체격을 보세요. 엄청 좋죠? 우량하고.
자, 근데 마라톤 선수를 보세요. 완전히 빼빼 마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종목이 다른 거예요. 종목이 다르니까 하는 방식도 다른 거죠. 그죠? 단기 스퍼트를 위해서는 체격을 엄청나게 길러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되죠? 꾸준하게 지속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체형이 이런 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단거리 선수입니까? 장거리 선수입니까? 근데 이놈의 이 주식판에서는 도대체가 이게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 투자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카멜레온처럼 끊임없이 변신합니다. 장기 투자자라고 했다가 또 어쩔 때는 단기 투자자가 됐다가 또 다시 물리면 또 장기 투자자가 됐다가 그냥 끊임없이 말을 계속 바꿉니다. 예.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자, 단기와 장기를 가르는 거는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 본인의 철학,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가의 하락, 주가의 상승에 따라서 그 신념을 바꿔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에 따라서 내 신념을 바꿔버려요. 예? 그러면서 되도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고 시장을 예측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온갖 생쇼를 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대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냐 이겁니다. 왜 되도 않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 얘기죠. 자, TQ가 레버리지라서 위험하다 이런 거는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유튜버들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멍청이라고 불러주고 싶습니다. 자, TQ라는 것은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수단이란 이거죠. 수단. 그러면 이 수단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예? TQ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 변동성에 맞게 투자 스타일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점에서 몰빵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TQ가 70%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짓거립니다. 네? 그러면 예측 몰빵 투자를 하면은 애플을 사면 안전합니까? 애플을 사도 위험해요. 고점에서 10억, 3억 이런 식으로 몰빵한 다음에 20% 떨어지면은 그건 안 위험합니까? 좀 제발 좀 웃기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TQ를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분할로 쪼개가지고 계속 조금씩 매입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입을 하면 70%가 떨어진다고 해도 내 평가 손해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금방 만회합니다. 왜 그런 거는 싹 다 무시하고 고점과 저점을 딱 찍어가지고 많이 떨어지니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안전마진 확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마진 확보라는 것은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사는 것은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TQ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애플을 사든 구글을 사든 아마존을 사든 고평가 영역에 있을 때 사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껴있는 상황에서 산 거니까. 그죠? TQ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사는 것은 어쨌든 PER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거품이 많이 제거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건 뭐죠? 안전마진이 확보됐다 이겁니다. 왜? 더 많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이제 그 외부 상황에 영향이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즉 하방성이 약화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쯤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마진이 확보가 됐을 때 우리는 매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대외 변수.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을 빡세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주식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더 떨어질 확률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확률이. 결국 이런 얘기는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가고 있다. 이 얘기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품이 껴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반대로 하락장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왜? 안전마진이 점점점 더 강하게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안전마진이 점점점 확보가 되는 이 시점에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를 끊임없이 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고평가 영역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위험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스닥 100이 비쌉니까? 쌉니까?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종목에는 뭐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뭐 어도비,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을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얘네들은 얼추 20, 25 근처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죠. 테슬라도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도 반토막 났습니다. 알파벳도 엄청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평가 영역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좀 고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매출의 성장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 정확하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뭐 딱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치평가라는 것은 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더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나스닥 종목의 매출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죠?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 나스닥백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성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성장을 높게 했으니까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정말로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 실질적으로 이제 PER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이 부분에는 코로나 때 뿌린 그 화폐 영향으로 좀 거품이 껴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건 맞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이거죠. 그거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지금 가치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 회사들이 많다. 이것은 또 팩트입니다. 외부 매크로의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락폭은 이제 둔화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폐 가치는 많이 떨어졌고 기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스닥의 우상향성은 저는 전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TQ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얘기는 좀 많이 뭐 떠나갔어요. 요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시민들이 굉장히 저축액이 높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지금 거의 다 포화 상태로 사람들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최저치란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수요는 넘쳐나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마진은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죠?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걸 모든 거를 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수요는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재화의 가치가 올라갔어.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금리 인상을 너무 빡세게 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뭐 도산을 할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주가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뭐 경기 침체가 오면 다시 또 금리를 내리고 또 부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매달 그냥 반복되는 일입니다. 경기 사이클이라 이거죠. 우리가 장기 투자라서 길게 본다면 전혀 그냥 두려울 게 없다. 예, 오히려 더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어떤 마켓 타이밍을 예측해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자, 시장에서 미래 예측을 1년 뒤를 할지 2년 뒤를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하면서 투자하지 말고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경기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의 수익, 투자금, 수량. 왜 그런 걸 자꾸 비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인생과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 다른 사람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럴 시간에 그냥 맛있는 음식 해먹고 푹 쉬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죠? 이건 어차피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네, 외부에 그런 엄청나게 많은 노이즈와 예? 나의 신념과의 싸움이다 이 얘기죠.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로 성공하는 거를 꼭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10시에 이제 방송을 할 거거든요. 실시간 라이브를. 그래서 제가 따로 공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10시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못한다.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 10시에는 라이브를 할 생각이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